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고등학교 에너지환경과학 수업을 듣고 있는 11기 최윤석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주린의 법칙, Green's Law를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린의 법칙은 왼쪽 위에 써 있는 식 h는 rho g r 제로분의 2 감마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데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관 현상이란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의 액체면이 외부의 액체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통 속에 액체가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안에 굉장히 가는 모세관을 넣을 것인데요. 이 굉장히 가는 모세관을 이 통 속에 넣게 되면 액체가 이 가는 모세관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죠. 이때 가는 모세관 안에 있는 액체의 높이가 바깥에 있는 액체의 높이와 다르게 되는, 즉 이것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관 현상은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볼 수 있는데요. 표면 장력이란 액체의 표면적을 단위 면적만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응집력과 부착력입니다. 응집력이란 같은 종류의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며 부착력은 다른 종류의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액체가 모세관을 넣었을 때 그것이 모세관을 타고 바깥에 있는 액체 분자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면 그것의 원리를 잠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착력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표면의 액체 분자들은 여기 모세관의 벽 기둥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타 각을 유지한 채로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액체 분자들은 응집력에 의해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액체 분자들이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특정 높이 h에 도달하게 되면 이 액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대로 그 높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 높이 h에 대해서 나타내는 식이 바로 주린의 법칙인 것이죠. 이제 다시 주린의 법칙을 다시 살펴봅시다. h는 액체 기둥의 높이를 나타내고 감마는 액체 표면 장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세타는 아까 말했듯이 액체가 올라가는 각을 나타내는 것이고 분모있는 rho는 액체 밀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g는 중력 가속도, 그리고 r0는 모세관의 반지름, 이 길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등식을 활용해서 이 주린의 법칙을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액체의 무게가 표면 장력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h라는 높이를 갖는다는 특성을 활용해서 증명할 것입니다. 여기서 액체의 무게란 중력, 지구 중력이 액체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좌변, 액체의 무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ma라는 식을 다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F는 여기서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 m은 질량과 a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력 가속도 g를 a 대신에 활용하여 F는 mg라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변형하여서 더 자세히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값을 의미합니다. rho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요. rho는 V분의 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은 질량, V는 부피를 의미합니다. 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양변에 V를 곱하여서 m은 rho 곱하기 V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이것을 앞의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F는 rho VG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관은 원기둥이기 때문에 부피 V를 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파이 R0 제곱 곱하기 H입니다. 이제 이 식을 앞에서 구했던 F는 rho VG에 대입을 하게 되면 F는 파이 R0 제곱 H rho G라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구했던 액체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표면 장력은 감마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표면 장력, 감마가 과연 이 액체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모두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감마는 액체 한 분자가 표면 장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지 모든 액체 분자가 올라가려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액체 분자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 파이 r 제로를 곱해야 됩니다. 표면에 있는 액체 분자들은 원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의 둘레에 있는 액체 분자들이 무쇠관, 벽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파이 r 제로를 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2파이R 제로 감마는 액체 분자들이 대각선으로 올라가려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지표면과 수직으로 올라가려는 힘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액체의 무기는 지표면과 수직 방향으로 끌어내리는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힘은 또한 지표면과 수직 방향인 크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힘의 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이를 F 벡터라고 하고 나머지 여기 파란색 화살표들을 FX 성분 그리고 F의 Y 성분이라고 나타내 봅시다. 힘의 분해는 힘의 합성에서 관련된 것인데요. 이는 삼각비라는 수학적 개념을 활용한 것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여기 직각삼각형에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빗변을 R, 높이를 Y, 밑변을 X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서 힘의 분해를 할 것인데요. F의 X성분은 코사인을 이용해서 F의 Y성분은 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F의 X성분은 F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F의 Y성분은 F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사인 세타를 이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를 앞에 그림에서 다시 살펴보자면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한 2파이R 제로 감마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힘이고 저희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힘을 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구한 2파이R 제로 감마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표면 장력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힘의 크기를 구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이용해서 주린의 법칙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파이 R0 제곱 H 로 G 이것은 2파이 R0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자, 이제 H를 제외한 여기 좌변에 있는 항들을 모두 나눠줍니다. 즉 파이 R0 제곱 로 G로 양변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좌변은 H만 남게 되고 우변은 파이가 지워지고 R0가 하나씩 지워지게 되면서 R0 로 G 2 코사인 세타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2 코사인 세타 감마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앞에서 F는 파이 R0 제곱 H 로 G와 2 파이 R0 감마 코사인 세타를 연립을 해서 양변을 파이 R0 제곱 로 G로 나눈 결과 H는 R0 로 G 분의 2 코사인 세타 감마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처음에 구한 이 주린의 법칙에 있는 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